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정부가 연일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논리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다시 부역자로 몰아가면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과 여당 추천위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한번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부역을 이유로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은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진실화해위원회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역 혐의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바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문장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역 혐의 희생자라는 건 한국 전쟁 때 북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나 혹은 뭐 나중에라도 그럴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뜻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중에서 진짜 부역자들은 무고하게 희생된 게 아니니까 가려내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려낸다라는 이야기는 그럼 2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크게 나누면 크게 좀 두 가지 경우인데요. 네. 우선 이제 전쟁이 나자마자 북에 동조할 성향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학살당한 분들이죠. 네. 뭐 대표적으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1950년에 국토 대부분이 북한에 점령당했다가 국군이 다시 수복한 후에 뭐 점령했던 북한군에 부역했으리라는 의심으로 학살당한 경우인데요. 두 경우를 합치면 뭐 수십만, 뭐 많게는 100만 명까지 학살당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군이나 좌익에 의해서 학살당한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이제 이들 대부분이 전시의 적법 절차는커녕 기록도 없이 사망을 한 거라서 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부터 지금까지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사형 선고를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면 다 민간인 학살 희생자 이렇게 인정을 해왔는데요. 이런 전례를 이제부터 뒤집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아니 그나저나 무슨 근거로 가려내고 증명을 한다는 겁니까? 즉 하도 오래전 일이라 사실 자료가 정확치 않은데 예. 여당 진화위원들이 부역의 근거라고 드는 근거들은 대부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시행된 뭐 경찰의 사찰 자료들입니다. 네. 당시까지도 이제 경찰은 연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소위 자익 경력자들과 그 가족까지도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 직후에 만든 신원기록 일제 정비 자료가 좀 막대하게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보면 뭐 경찰이 누굴 무슨 이유로 처형을 했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부역자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2023년에 진화위에서도 부역자로 보고 인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군경이 학살 가해자인 경우가 있는데 군경 자료를 토대로 가려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 이런 자료들은 경찰이 스스로 우리가 누굴 죽일만 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좀 써놓은 자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뭐 경찰이 죄가 없는데 죽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놓은 자료는 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신빙성도 문제인 게 이미 이제 학살 후 20-30년 후에 만든 자료라 뭐 경찰이 어떤 분류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어놨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네. 자료였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간 진화위는 이런 자료를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보조자료로 써왔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경찰 사찰 자료들이 진상규명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상규명이 안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8월 18일에 진화위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 결정 보고서라는 걸 의결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처음으로 희생자들의 부역 등급을 나눠서 표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35명 희생자 중 17명에게는 1980년 경찰 사찰 자료에 넣은 표현 그대로 따와서 악질 부역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야당 추천위원들이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역 등급 표시는 사실관계 입증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은 물론 내부 조사관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화위가 한시 조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하염없이 좀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진상 규명을 결정을 해야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명예회복을 하고 뭐 국가배상 청구도 향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야당 추천위원들이나 뭐 내부에서도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처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논쟁이 있을 것 같은 게요. 네. 오는 이제 9월 19일에도 뭐 전남 진도의 부역 혐의 민간 희생 사건과 경북 영천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건들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위원들이 부역자 처리를 어떻게 할지 지침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계속 미뤄온 사건들인데요. 네. 뭐 지금 논의되는 바로는 마찬가지로 좀 경찰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엔 아예 진상규명 대상에서 빼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희생자로 인정도 못 받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도 당연히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유족들은 이럴 거면 진상규명을 안 하는 게 낫다. 희생자를 2번 죽이는 부관참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저기서 왜 과거사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인간된 도리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